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사람들이 편리하게 물건을 담을 때 사용하는 쇼핑백은 제품 보관뿐만 아니라 물건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데요. 1959년도에 실제로 이 회사를 이제 만들었지만 종합 인쇄회사, 종합 포장회사 해서 모든 아이템을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제가 대표를 맡고 해외 공장을 만들면서부터 조금 쇼핑백으로 특화가 됐죠. 60여 년간 인쇄업이라는 한 길만 걸어온 기업이 있습니다. 쇼핑백 하나로 세계를 뻗어가고 있는 동성인쇄의 동성사의 권병서 대표를 만나봅니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동성사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담는 종이백, 또 쇼핑백 종이 가방인데요. 이렇게 단순히 물건을 담는 쇼핑백이 디자인이 가미가 되면서 각 기업의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마케팅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광고인 셈이죠. 오늘 만나볼 기업은 인쇄업에 60년 길을 걸어온 인쇄 쇼핑백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동성사의 권병서 대표를 만나 오늘의 기업가 정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59년 부산에서 처음 문을 연 동성사는 다양한 포장 박스를 시작으로 지금은 쇼핑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현재 서울의 동성인쇄를 비롯해 중국, 베트남 등의 생산 공장에서 고품질의 쇼핑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단연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증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죠. 이런 동성인쇄와 동성사를 이끌고 있는 이분, 바로 권병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동성사, 동성인쇄가 지금 60년 넘게 역사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 먼저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1959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실제로 그때는 라벨 이런 스티커를 이제 제조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작이 됐는데 여러 해를 겪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 인쇄나 포장이나 박스나 쇼핑백이나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변천해 왔죠. 선친 회장은 처음엔 공업사로 시작해 1970년대 양말 라벨, 전매청 특수 포장지, 제과 포장지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카렌더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회사를 키웠는데요. 이때 해외를 다니며 쇼핑백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1986년부터 쇼핑백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할 정도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수출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업주인 아버님의 회사를 물려받았다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전공은 이 인쇄나 이쪽이 아니시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전공은 이게 인쇄라는 전공이 잘 없습니다, 대학교에. 저는 원래 토목공학과를 학사를 하고 대학원에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기 포기를 하고 회사에 합류하게 됐고, 그로부터 13년 후에 제가 이제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토목을 전공한 권병서 대표는 공학도로서 길을 걷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 왔는데요. 선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또 지금껏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쇼핑백을 제작하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쇼핑백을 제작해온 동성사 동성인쇄는 국내 유명 기업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인기 브랜드 쇼핑백을 제작하며 그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사실 쇼핑백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동이 많다 보니까 짐을 많이 넣고 또 짐을 적게 넣을 때도 쇼핑백이 네. 잘 찢어지거나 특히 이 손잡이 부분이 예. 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예, 좀 맞습니다. 사용할 때 불편. 이중으로 이렇게 백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백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네. 네, 안쪽이 접착한 방식이 틀립니다. 틀린데 그러니까 이쪽이 저희가 이제 개발한 아이카트고 이쪽은 제이카트라고 부릅니다. 기존 방식의 핸들 접착부 결점을 보완한 아이컷을 개발하고 쇼핑백 손잡이가 더 단단하고 깔끔해졌습니다. 네, 제가 많이 경험했던 그런 쇼핑백이네요. 이렇게 잘 찢어지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단점이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부착하려면 기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풀이 붙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착을 많이 못하니까 실제로 물건을 삽입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경향이 있죠.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아이카트는 실제로 이 선이 한가운데로 나 있기 때문에 이 끈에 풀이 많이 묻지 않고 좀 잘 접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물건을 넣어보진 못했지만 일단 만지기만 만져봐도 네. 두 개의 견고함이 확연하게 다름이 느껴지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춰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도 개발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이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보시면 안이 하얗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하얗고 하얀 이제 종입니다. 하얀 종인데 실제로 이 안에 그 고지가 재활용된 고지가 4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재생 펄프가 40%다 예. 들어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다른 쇼핑백은 보통 어느 정도? 보통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혀요? 이런 필름을 접합하는 이런 저 종이 같은 경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조회사에서 생산을 할 때 고지 40%를 넣고 생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강도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되니까 고지가 들어가고 또 강도를 올려야 되고 또 하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생각할 힘들죠. 게 좀 많네요. 네. 이처럼 회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새로운 것을 개척했지만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조회사에 가서 이렇게 엄청나게 퇴짜를 당했습니다. 네, 이런 개발을 해달라고 하니까 수요가 그때는 없으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벌써 10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제조회사에서는 뭐 다른 데는 다 뭐 저기 천연 펄프 100% 넣고도 다 잘 팔리는데 왜 너희만 와서 그러냐. 재생 펄프를 사용해서. 그렇죠. 제조회사 봤을 때는 우리는 엄청나 조그만 고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는 하지만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재판 디자인실. 고객이 보낼 원고를 디지털로 받아 생산에 맞게 레이아웃이란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고객에서 의뢰가 오면 네. 기한은 어느 정도 안에 이렇게 샘플 작업을 보내줄 수가 있나요? 아트웍이 저 디지털로 왔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해서 그 다음에 잉크제트로 프린터 해갖고 그날 바로 승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게 당일. 예, 당일. 고객의 요청사항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수정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른 게 장점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뭐 얼마 안 걸렸죠? 또한 고객사에게 보낸 디자인이 승인이 나면 바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장비까지 갖춰져 고객 대응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인쇄를 곧바로 시작하는데요. 무엇보다 일정하게 인쇄가 되도록 잉크 조절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통 경력이 많은 숭룡공이 이런 작업을 하죠. 사실 이런 기술이 좀 숙련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숙련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지금 회사에서 근무한 지는 15년 됐습니다. 네, 15년 됐습니다. 와, 엄청 오래 되셨네요. 근데 저는 저희 회사에서 좀 경력이 낮은 주이고요. 저
저희 회사는 뭐 한 20년, 25년 더 있게 하신 분도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기술을 처음 배울 때는 다른 소규모 작은 회사도 다녀봤는데 일단은 규모가 커서 일단은 저희가 근무를 할 때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무슨 애로사항이 있을 때, 건의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다른 이렇게 직원이 작은 소규모 회사보다는 큰 회사가 아무래도 신속한 처리가 되고 근무자에 대한 그 여건도 많이 생각해주고 그런 게 좀 장점이죠. 동성사의 오랜 역사를 한눈에 느끼게 하는 장비들인데요. 이 기계들이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쇼핑백을 생산하는 초기부터 함께해와 아무래도 남다른 애정이 듬뿍 느껴지겠어요. 대표님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기계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연식이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우리 MC님보다 더 아마 많지 않을까. 한 1988년 때 들어온 것 같아요. 이 기계를 통해서 돈 벌어서 우리가 청도 공장도 짓고 베트남 공장도 짓고 이렇게.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지 않고 오랜 시간 기계를 관리하며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기계로 작업을 하면 여기 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 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백의 경우에는 선이 상당히 약해서 잘 안 보이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봐도 네. 선이 거의 안 보이네요. 네, 이거는 고객의 요구이고 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원래 작업을 하려면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작업으로 하면 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우리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인쇄가 특허낸 아이커팅 기계로 만든 쇼핑백은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이들의 쇼핑백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는 고객이 늘면서 연간 5천만 장 정도의 쇼핑백과 박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업체들이나 또 다른 해외 수출 업체들한테 이제 어필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고객들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그 사용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저희 모나코에서 열리는 룩스팩에도 설명을 했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객들, 뭐 애플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런 고객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동성사 동성인쇄는 박람회를 통해 세계 곳곳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Dongsung has decades of production experience that guarantee quality. My favorite story about Dongsung is the time that our bag, our shopping bag, landed on the front page of the New York Times. It was a rush order with custom paper. Amazingly, we made our delivery on time. The title of the article was "It's not what's in them, it's the bag that matters." None of that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Dongsung. 좀 이전으로 이야기를 네. 돌아가자면 네. IMF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웃는 기업도 있었고 그쵸. 사실 마음이 아프게 우는 기업도 있었는데 네. 동성사는 어느 쪽이었나요? 저희는 근데 운 좋게 웃고 계시네요. 저희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출 단가가 다 외화로 정해져 있고 환율이 사실은 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회사는 좀 이렇게 재무적으로 좀 좋은 그 한 2년간 좋은 그 시기가 있었죠. 남들은 어렵기만 한 IMF 시절 동성인쇄는 환율이 올라 오히려 성장을 했지만 2000년부터 해외 경쟁 업체들이 생기면서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0년 이후로 국내 이제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 여러 이제 뭐 경쟁 업체들이 뭐 중국에서도 막 제품을 만들어가면서 단가가 전부 좀 그 저단가로 해가지고 제품을 갖다 납품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중국에서 만드는 가격보다 좀 비싸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미국의 고객이 회사를 인도네시아의 제조회사에 팔았어요. 엄청 큰 제조회사에. 그러면서 그 물량을 인도네시아로 이제
갖고 가버렸죠. 갖고 가버리고 일본은 저희 가장 큰 고객이 우리한테 주문을 하다가 이제 실제로 중국에 있는 다른 회사로 네. 이제 주문을 많이 옮겼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떠난 고객을 다시 찾아오게 만들까 고민이 참 많았던 시기인데요. 중국에 새로운 공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매일매일이 회의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계속 생산하는데 계속 그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보다 다 떨어지게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공장을 건설하려고 그러면은 또 상대한 또 자금이 또 투입돼야 되고 또 실제 거기를 주 생산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한국 공장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뭐 인력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야 된다든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해외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큰 위험 부담이었지만 미래를 위해 어렵게 중국 공장 설립을 결정짓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차츰차츰 그 고객이 방문하기 시작하고 차츰 인정을 받게 되고 특히 그 까다로운 일본 고객들한테 차츰차츰 그게 인정이 되면서 차츰 오다가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2003년 중국 청도에 공장을 신축하고 새로운 고객사를 발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결과 미국 고객사였던 지인을 통해 바이어를 소개받으면서 동성사 동성인쇄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대표님만의 경영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은. 이 전 세계를 그 상대로 싸우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뭐 책임을 하고 싶어도 그런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 매년 뭔가 새롭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한 가지씩 새로운 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며 문제점은 없는지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군요. 하나는 인쇄를 그라데이션처럼 해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었고 하나는 정면에 엠보싱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인쇄를 한 거는 보니까 이게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 멀리서도 지금 엠보싱 한 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지면 약간 보이는 이렇게 느낌은 드는데 실제로 멀리서 봤을 때도 좀 뚜렷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엠보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더 입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그 일본에서도 지금 이게 유료로 지금 판매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제품으로 지금 생산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클레임 없이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하고 그 종이하고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주 성분이 뭐냐면 석회석입니다. 라임스톤. 그런 플라스틱 성분을 100%에서 한 40%, 30%로 줄이고 나머지를 그 석회석을 넣으면 돼요. 섞어 넣으면 돼요. 컴파운드에 섞어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요 보시는 재질이 좀 약간 부드럽지 않습니까? 일단 이 회사하고 좀 더 교섭을 해가지고 이거 개발을 해서 제 생각에는 그 일본 시장에 일단 기성품으로 한번 그 시안을 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보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 고객이 요구하는 새로운 쇼핑백뿐만 아니라 친환경 쇼핑백을 만들기 위한 회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친환경적인 그 요구 사항에 따라서 새롭게 소재를 개발하고 그 기존에 있던 소재를 또 다시 활용을 해서 충분히 그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나가야만 저희가 살아남고 또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구 개발을 계속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동성인쇄는 83년 공장을 세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수주는 대부분 서울, 부산에서 담당하며 미국 수출은 전문적으로 서울에서 그리고 일본 수출은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청도와 베트남 호치민 법인과 함께 화상회의 중입니다. 아마존 백 있지 않습니까? 평색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약하고 적색도 원적기가 좀 약해요. 원적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오미 샘플 언제 돼요, 부장님? 이번 주에 지난 주말에 인쇄하신다고 했는데 인쇄하셨습니까? 그럼 이번 주 내로 발송되시는 거죠? 동성인쇄는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물류 부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한국 재료를 보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동성인쇄는 다른 기업에 비해 일찌감치 베트남 호치민에 진출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경쟁 기업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중국 공장만으로는 한계를 느끼는데요. 2010년에 세워진 베트남 공장은 면적 15,000평방미터로 35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연간 3천만 장 정도의 쇼핑백과 종이박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가 인정하는 쇼핑백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모두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품질 관리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6년 정도 거래한 거래처와 쇼핑백 케이스 납품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도 공장은 잉크를 5개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3개를 쓰거든요. 3개를 쓰고 하는 게 5개 섞는 것보다는 사실은 보면 좀 관리하기가 쉽죠. 원래 저 샘플도 팬톤 컬러로 했었는데 찍으면서 교정을 좀 많이 봤어요. 원래 디자이너가 모니터로 잡은 시안하고 팬톤 컬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틀리더라고요. 주된 내용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신제품 쇼핑백과 케이스의 샘플 제작건입니다. 브랜드들은 컬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 컬러 자체가 자신의 브랜드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컬러가 틀어지거나 뭐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를 하는데 동성인쇄 같은 경우에는 컬러 유지가 굉장히 일정합니다. 한번 색을 잡고 컨펌이 난 후에는 그 컬러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동성인쇄가 색깔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고객이 원하는 색깔을 균일하게 맞춰준다는 것. 지금 국내에서는 솔직히 이런 데이터 값이나 조색 값을 가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교정을 때 기장님하고 이제 서로 이제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 값을 지금 맞추신 거니까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또한 서울인쇄 대상의 작품을 출품하여 수상한 다양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특수 금박과 또 이렇게 이중 처리를 해갖고 좀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이게 화장품 브랜드인데 화장품의 그 품질을 더 돋보여주고 제품의 질을 우수하게 해주는 제품으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서울인쇄대상 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경영 컨설팅 전문가가 동성인쇄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이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서울 부산은 조금 이제 영업 기지가 되는 거죠. 영업 기지. 그래서 이제 고객들한테 알리고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약간 어필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 활동이 주가 되고 베트남과 청도는 이제 생산에 보다 이제 강점을 가져서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생각하는 동성인쇄, 동성사의 성공 방향은 무엇일까요? 동성인쇄는 우리나라 쇼핑백과 종이 케이스 산업의 60여 년 된 장수기업입니다. 현재 중국 청도 공장과 베트남 공장을 발판으로 품질과 기술을 접목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여 년 동안 묵묵히 인쇄업의 길을 걸어오며 대한민국 인쇄 역사의 한 획을 그어온 동성인쇄. 이제 동성인쇄가 포장재 및 쇼핑백을 생산하는 선두주자로 세계 속에서 그 이름을 더욱 빛내길 기대해봅니다. 동성 화이팅!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쇼핑백 시장을 선도하는 동성사, 동성인쇄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고객 중에 한 군데가 실제 큰 회사인데 그 창업자가 그 회사를 그 직원들한테 이제 물려준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조금 더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애착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